북한이 어제 신형, 구형 방사포를 포함해서 총 7발의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이따른 도발,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에 대한 무력 시위로 봐야 할까요? 네, 추가 사격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발사를 하고 나서 이게 방사포라고 밝혀졌어요. 예. 근데 방사포는 지금까지 위력적인 무기다. 우리에게 예. 상당한 위협을 주는 무기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북한의 방사포가 4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초에 개발했던 이제 107mm 유형이 있고, 107mm가 이게 탄두의 그 크기를 그렇죠. 말하는 거죠? 탄두의 크기를 이제 직경이 얼마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122mm 형이 있고, 이제 어제 이제 발사한 240mm, 그다음에 이제 240mm. 300mm 형 이제 이런 형이 있는데, 직경이 한 24cm. 그렇죠. 되는 직경이 거죠? 이제 이 정도? 24cm인데 이제 그것은 한 발씩 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여러 발을 한꺼번에 이제 여러 동시에 발을, 쏠 수 있다. 그게 이제 방사포의 특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240mm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20발을 이렇게 쏠 수가 있어요. 20발이나.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발사한 요 300mm형은 이제 4발을 한꺼번에 이렇게 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모습이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그 발사대가 붙어 있고요. 자, 지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 이게 방사포죠, 지금.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를 한다면 예, 문제가 예. 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300mm형의 문제가 뭐냐면 네. 예. 저게 이제 거리가 180 내지 200km까지 발사할 수 있다. 이제 200km 요? 사거리가. 우리나라에 네. 어느 정도까지 오는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충청도 북부하고 네. 경상도 북부가 다 포함되는 그런 거리고요. 이제 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제 평택 오산 기지로 이제 미군 미군 기지들이 기지가 다 있고. 예. 올라가는데 그쪽은 물론이고 우리 3군 본부가 있잖아요. 본부가 충남 있는 계룡대. 네. 계룡대 일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곳이다. 예. 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위력적인 무기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자, 이 한 발이 예. 떨어지면 직경 어느 정도까지가 공격이 지금 되니까? 이제 그 한 발에 그걸로 계산하면 좀 예. 문제가 있고요. 20발을 네 발을 쏘았다면, 예를 들어 예. 쏘았다, 20발을 쏘았다 하면은 예. 축구장 크기의 모든 대상들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요, 하면 북한이 되겠습니다. 이 군사 예. 분계선 근처에서 예. 이 신형 방사포 KN-59이라고 예, 예, 하잖아요. 예. 신형 방사포 수백 발을 동시에 쐈다. 예.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전략 목표물을 가지고 쏠 텐데 네. 우선 이제 우리 국방부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미군 기지 시설이라든지 예. 우리 이제 공군 비행장이라든지 예.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조기에 탐지해서 예. 선제 타격을 하지 못한다면 예. 상당한 피해는 볼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탐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잘 궁금해요. 예. 탐지해서 이걸 경멸시키기가 상당히 격추를 어렵다. 해야 되는데. 예, 격추를 예. 하기가. 왜냐하면 이게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곳에 쏘고 한 5분 후에는 즉각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 쏘기 전에 그 탐지체를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해서 예. 선제 이제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 제한되고 예. 네. 일단 비행체로 날아온 것들은 중간에 우리가 되는데. 격추하기가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발사를 했습니다. 발사를 해가지고 넘어오는 동안에는 레이더 같은 거는 탐지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통상 네. 우리가 미사일 발사체들은 대부분 다 이제 탐지가 가능한데요. 예. 이것은 이제 반미사일 형태예요. 예. 그래서 탐지가 일부 제한되고 또 거리가 짧기 때문에 예. 이것을 격추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상당히 제한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예. 이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가 들어가서 예. 또 이동하기 때까지 감지도 어렵다고 해요. 예, 네. 뭐 잘 알고 계시는데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북한이 이런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도 이제 평화 체제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시험하고 하는 것은 네네. 사실은 이제 KN-59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초에 이제 시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시험 발사의 성격도 있고 네. 또 이제 우리한테 이제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하나 이거 경고성의 그런 성격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미 뭐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KN-59이라면은 1부터 지금 9까지 그렇죠. 계속 발전해 온 것이고 예. 지금까지 연일 22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지금 뭐 4번에 걸쳐서 4차례요. 예, 4차례 걸쳐서 쐈어요. 17발. 네. 그것도 정말 다른 무기들을 써가면서 예. 방사포도 지금 구형, 신형까지 섞어서 쐈습니다. 예.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의도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뭐 긍정적으로 봐주면 네. 우리도 훈련하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우리 이런 키 리졸브나 이런 독수리 훈련을 하게 되면 폴 이글이라고 하는데 항상 거기도 대응 훈련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예. 우리에서 전투기가 뜨면 그쪽도 뜨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맞대응을 하는 것이 예. 비슷한. 근데 이제 수준이죠.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연료도 있고 뭐 식량도 있고 할 때는 큰 대부대 기동 훈련을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연료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런 큰 동원 훈련이나 대부대 훈련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다 보니까 아마 저런 식으로 무력 시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효과도 큰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 전하는 효과- 메시지라든지 국제사회 어떤 반응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런 방사포 같은 것은 우리가 네. 무시해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 미사일을 이제 해서 스커드 미사일이라든지 노동 미사일이라든지 해서 대포동 미사일. 예, 대포동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한다면 예. 이거 이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표현이 되죠.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를 어떻든 간에 북한도 지금 평화를 요구하고 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지금 강화하려고 하니까 네. 예. 우리가 원하는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라. 즉 오이사 조치도 좀 해주고 예. 금강산 관광 사업도 좀 하자. 이러한 무언의 시위도 거의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네, 또 그 수단도 하나 지원을 포함이 또 됐다.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보시는 예. 거죠. 예. 자, 북한이 지난 3일에는 스커드-C 미사일 발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사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특히 늘어나죠. 예. 사거리 500km는 거의 한반도 전역이 포함된다고 예.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뭐 대남 도발이다. 예. 직접적으로 한반도를 겨냥한 거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이제 동해 쪽으로 쏴서 사실은 네. 이제 일본 영해로 이제 들어갔다고 이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이제 미국도 비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자시하지 않겠다 이제 이야기를 했고 네. 일본도 예. 이제 반응을 하니까 다시 이제 KN-09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그게 의도적으로 지금 이제 지그재그형의 그런 도발들을 하는지 그 이제 앞으로 행동을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네. 북한은 항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항상 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하는 예.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 볼 수 있고요. 자, 한번 정리를 예. 해보죠. 지금 21일, 27일, 3월 3일 또 어제까지 예. 걸쳐서 쏜 거를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원산 일대에서 쏘서 근해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예. 이산가족 소규모 상봉기간이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방사포를 쏘았죠. 좀 더 예. 멀어졌고 3월 3일이 제일 멀게 날아갔습니다. 예, 500 네, 킬로까지 사거리 날아갔죠. 500km까지. 일본의 방공식별부여까지 떨어졌고요. 네. 다시 방사포로 돌아왔습니다. 예. 자, 이 순서만 봐도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도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 원래는 이 우리 훈련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한미 하고 연합훈련, 사훈련이요. 네.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예정된 훈련이고 이건 네. 방어형의 훈련이니까 방어적 성격이기 때문에. 훈련을 한다 하고 네.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북한이 이 훈련을 굉장히 위협적인 훈련으로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어떤 수단으로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저런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예. 저게 꼭 우리에게 도발이냐 그러면 예. 도발의 메시지냐 하면은 우리가 도발의 메시지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제 스커드 C형에서 노동 미사일 대포동으로 넘어갔을 때는 네. 그게 도발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방사포 수준 혹은 뭐 스커드 C형 수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걸 예. 꼭 뭐 도발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보실 때 지금까지 쏜 무기들 수준 어떻다고 보십니까? 계속 개발이 되고 있나요? 예, 이 미사일은 북한이 이제 우리가 보면 비대칭 무기라고 그래요. 네. 예. 북한이 이제 자기들의 전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핵과 이제 미사일을 개발했잖아요. 근데 미사일은 우리보다도 앞서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크게 이제 미사일의 형태를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요. 스커드형, 노동 미사일형, 대포동 대포동 미사일형.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나오는 네, 거죠. 스커드는 이제 우리 한반도를 겨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00km에서 1000km까지. 네. 이제 대포동 미사일은 이제 1300km까지 일본을 이제 일본까지 항상 가고. 겨냥한 거고. 노동은 이제 또 괌까지 포함. 예, 대포동 미사일은 이제
괌을 포함해서 지금 네. 이제 개량형으로 해서 7,000m까지 지금 네. 이제 추가 발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예. 그리고 이제 10,000km 이상으로 해서 이제 미국 서부 지역까지 네. 이제 겨냥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런 미사일의 개발 속도와 수준은 굉장히 앞서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스커드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발사해왔기 때문에 미국이나 뭐 일본의 격렬한 막 반응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예. 밤사이에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다라고 국방부 예.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미국은 어떤 수위로 좀 북한을 옥죄어 올까요? 네. 우선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네. 우선 이제 북한이 500km까지는 뭐 발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네. 이제 1000km 이상이 넘어가면 예. 유엔 제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 제재 대상의 수준까지 1000km 얘네들이 도발을 이상이요. 할 건지 이제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제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은 우리가 상당히 발달한 예, 수준이죠. 우려한 수준에 지금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추가적으로 시험하거나 추가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그걸 사전에 봉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성 발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도발이 지속되면 이 한반도에 지금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네.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도 지금 그걸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예.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볼 때 북한은 약간 투 채널 방법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예, 예. 군사적으로 조금 강경한 대응을 하면서도 예. 또 일부 채널로서는 뭐 대화 제스처를 계속 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또 그런 형식으로 미사일이 계속 쏘고 있지만 예. 민간 방식으로라든지 예. 여러 방식으로 또 대화를 하려는 그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예, 지금 되고 있고요. 예. 김정은이도 남북 간에 이 지금 평화 체제를 더 확고히 가져가야 된다. 예.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고요. 우리 정부도 지금 북한에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이제 제안도 지금 했고 또 이 이산가족 상봉 이걸 정례화하자 이렇게 이제 지금 제안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안들을 이제 북한도 검토하리라고 이렇게 보고요. 예. 이제 이 훈련 기간 동안은 어떠한 형태로든 상호 간에 지지 않으려고 예. 여러 가지 시위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단지 이 평화 체제로 가는 이 분위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네. 그네들이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 우리 전략적으로 쟤네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사격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정부는 이걸 가지고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단지 그네들이 이제 500km 이상의 미사일을 추가적으로 발사한다면 예. 그건 엄중한 경고를 해야 되고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필요하면 대응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도 지금 국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좀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네. 인권 상황도 있었고요. 미국 내 어떤 언론 분위기도 감지를 하고 있을 예, 예. 것 같습니다. 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과 함께 지금까지 북한이 왜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를 쐈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